부터 20번 철학 한번 볼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했다. 자, 현존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대. 하이데거가 정한 용어야. 야, 생각해봐.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란 존재는 누구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걸 현존재라고 정의했다고. 누가? 하이데거가.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자, 실존적 의미는 보통 실존주의에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예를 들면 정의롭게 살 건가, 정직하게 살 건가,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잖아. 그 중에서 삶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실존적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는 나는 누구일까? 실존적 의미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벌써 달라지지, 차원이, 그지? 하이데거에 따르면, 자, 보통 이거를 의거하면이라고 그래. 의거. 모모의 기준에 따르면, 의거하면,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만들어가 능동적 존재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이데거 말한 현존자라는 건 스스로의 어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높은 차원에서 봤어? 낮은 차원에서 봤어? 높은 차원에서 본 거지. 그냥 태어나면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고 이름을 뭐라고? 현존재라고 부른 거야. 자, 다음.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위에서 봐봐.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간대. 근데 문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서 여기에 구속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위에 거랑 지금 내용이 배치되잖아. 반대잖아. 그지?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충돌이 나오잖아. 나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현존재, 하이데거가 말한 건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사회적 제약에 벗어나지 못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수동적이잖아.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지? 능동적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에 구속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세상 사람 비본래적 삶, 본래적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사회적인 제약에 구속되는 삶, 수동적인 삶을 말하는 거야. 이 전체는 수동적인 삶을 말하는 거고 여기 밑줄 친 본래적 삶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인은 특정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래. 모든 타인. 세인으로서 존재한다.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고유성은 뭘까? 이건 능동성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묻혀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건데 현실은 어때?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나의 고유성을 밝히지 못한 채 다 뭉뚱그려 갖고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도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된대. 여자.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면 뭐야?
본래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어떻게 방법이 나왔어?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능동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시킨 대로 사는데, 야, 언제까지 이렇게 시킨 대로 살 거야?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뭔가를 해봐야지. 그러면 능동적 삶으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한 게 누구라고? 하이데거란 말이야. 하이데거에게 죽음이라는 건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는 거지. 안 죽는 사람 없잖아.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죽음에 대해서 현 존재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지만 나한테 분명히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근데 이렇게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 시키는 대로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그냥 익명성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언젠간 죽을 텐데. 하이데거 얘기는 그거야. 죽음을 생각하면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가 겪고 있는 내재에 있는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현 존재는 없다.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대체 불가능.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말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게 뭔데? 죽음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 죽음이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고유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죽음.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인 삶을 인식하게 되고 본래적 삶으로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자, 하이데거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현 존재인데 비본래적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본래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죽음을 인식한다고. 나 언젠간 죽을 건데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 죽을 수는 없어. 본래적 삶을 추구한다고. 이해됐니?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면하지 않고 적극적이란 말 났지. 그냥 그래 어차피 나는 죽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죽을 거야 분명히. 확실한 죽음은 있어. 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나한테도 일어날 일이야. 반드시.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본래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단순히 생각하면 없다가 되는 거야.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 존재는 당연히 불안하겠지. 불안할 거 아니야. 내가 죽는다는, 나도 죽을 거야. 불안하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이 죽는다 그러면 현 존재는 불안하게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만 죽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도 죽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그런 게 죽음을 은폐한다.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한다. 이게 바로 불안감에서 오는 이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외면한단 말이야.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단 말이야. 부정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외면과 부정,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현 존재의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본래적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삶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본래적 삶을 이루려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나도 죽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세인에 묻혀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지. 나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현존재란 말이야. 따라서 하이데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 뭐 당연한 거고, 달아나지 않고, 자, 적극적으로 맞서는 거야. 죽음을 대면하고, 난 죽을 거야. 어차피 난 죽게 돼 있어. 선취할 것을 먼저, 그거를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을 먼저 취한다. 내가 가져온다. 요구하였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보는 거야. 이런 거 적극적이야.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존재의 적극적인 삶, 본래적인 삶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면 중요한 말이잖아. 이게 주체적 삶이잖아.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 실존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거 의의라고 하는 거야. 하이데거가 현존재라고 딱 규정하고 본래적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지. 그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규정한 거야. 그 점은 참 의미와 가치가 있어. 하이데거는 이렇게 되면서 글이 마무리된 거지. 자, 하이데거 얘기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 샤르트르로 갈게.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야. 샤르트르는 자 봐봐. 위에 앞에서는 하이데거가 나왔잖아. 여기 샤르트르가 나왔잖아. 그럼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같은 게 뭔지 다른 게 뭔지를 물어볼 거야. 100%. 알았니?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하이데거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했어. 오, 완전히 다르잖아. 기대래, 기대. 우리의 삶을 기대래. 오랫동안 기대하는 거야. 인간의 존재하는 한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또 기대를 갖고 이런 실존적인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게 바로 인간의 삶, 인생이다라고 누가 말했다고? 샤르트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고 이루면 더 큰 걸 기대하고 또 이루면 더 큰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샤르트르 얘기야.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가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 자, 현존재보다 훨씬 더 앞섰어. 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간대. 그리고 봐봐. 아까 하이데거는 미래에 올 죽음을 떠올리라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샤르트르는 앞으로 내가 얼만큼 성장할지, 미래에 대해서 만들어갈지 이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본 거라고 봐야지.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된대. 와, 그러면 반대가 되겠네, 그지? 하이데거 뭐라 했어? 죽음을 통해서 본래적 삶을 추구한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을 딱 맞이하면 자유와 기대는 예기치 못하게 중지된대. 똑같은 죽음을 놓고 달리 해석하고 있잖아. 차이점이야. 알았니? 하나는 긍정, 여기서는 샤르트르는 부정이란 말이야. 중지된대. 자, 그 다음에 죽음은 샤르트르야.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할 부정.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의미해. 소멸. 이와 관련하여 샤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는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우연이래. 아까 하이데거 뭐라 했어? 죽음은 반드시 오는 확실성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샤르트르는 뭐라고? 죽음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 우연히 오는 거야. 그걸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샤르트르는 죽음에 대해서 정반대를 보고 있다. 죽음의 우연성을 얘기한 거 앞에서는 죽음의 확실성을 얘기했단 말이야.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혹시 죽음을 보더라도 그건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건 미래고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죽음을 생각지도 말라고. 알았니?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야. 죽음을 생각하라? 하이데거. 죽음을 아예 외면하라, 무시해라. 이거는 샤르트르.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소멸하면, 죽음 떠올리고 소멸했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보다 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나, 새로운 나. 알았니?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다른 사람이다. 타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지 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모든 삶이 무의미해지고 다 내 자신이 소멸된다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음을 말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타자.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어.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살아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나는 아니다. 이렇듯 샤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이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죽음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었어. 죽기 바로 직전까지가 나의 삶이고 죽는 순간부터는 이건 나하고 관련 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샤르트르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 금방 설명했어.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지? 살아있는 동안엔 죽음은 모르는 거야. 죽으면 삶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죽음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러한 샤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이라고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죽는 게 난데 그 죽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이 점은 지나치게 타자 중심이다라고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치? 이럴 때는 얘가 타자가 되는 거잖아. 타자가 죽으면 내가 그 타자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과 긍정적으로 승화, 그런 발전이지. 상실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타인의 죽음은 나에게 좋은 위로가 됐죠. 왜? 그 죽음을 보면서 뭐 한다고? 기억도 떠올리고 삶을 재구성해주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니까 결국은 좋은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샤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 현재의 삶이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건 똑같은데요? 현존제랑. 여기서 주체적인 태도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고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변명이 없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샤르트르가 말한 주체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샤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에 연연하는 건 앞에 하이데거니까,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 삶의 어떤 태도,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샤르트르가 말한 삶이라는 것, 실존적 삶의 의미를 여기서 나중에 규정해주고 끝나고 있다. 알겠지? 자, 문제 한번 보자. 자, 16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맞아? 하이데거에 무슨 시간의 흐름이 있어. 현존제라고 규정하고, 현존제는 어떤 것이야.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의 흐름은 전혀 없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 나에서 자, 나는 샤르트르잖아. 여기 물음표 본 적 있나? 없지요. 그러면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지요. 자, 그다음에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고 맞았어. 이론이지 한계를 지적하고 아니 그냥 특징을 얘기한 거야. 한계 지적한 거면 누구지? 샤르트르잖아. 타자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 죽음이 나하고 관련 없다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나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여. 역사적 인물은 없는데요. 가는 이것도 없는데요. 두 개 다 없는데요. 5번 가나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특정 개념 현존자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특정 개념 뭐야? 샤르트르 실존적 존재 방식에 대한 여기 정의하였다. 인생에 대한 정의가 나왔구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17번으로 가볼까? 가에 말한 현존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거. 현존제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세인들 속에 묻혀서 익명성에 묻혀서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즉 본래적 삶으로 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지. 2번 현존제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현존제는 인식하기 위해가 아니라 인식하고 하고 알았니? 그 다음에 인식하고 죽음을 은폐하고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인식은 두려운 건데 불안한 건데 문제는 이 현존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어.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지. 현존제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그러면 죽음 아까 얘기했던 고유성을 상실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은폐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서 뭐 나만 죽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야지 이렇게 비본래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4번 현존제는 죽음의 대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어떻게 돼? 아무도 내 죽음을 대체할 수 없다 라는 인식이 되면 개인적인 삶, 진정한 개인적인 삶이 뭐야? 다른 말로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현존제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2번은 해석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다. 기억이 뭔지 알려줘 선생님한테. 기억 현존제 아니야? 기억 세인 세상 사람들 세인 그 다음에 니은은 타자 가나를 바탕으로 비교한 거다. 기억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고 니은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다. 이건 틀렸죠, 그지? 확실성을 부정하는 건 맞는데 니은처럼 타자들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샤르트르 얘기는 죽음은 우연히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한 존재고 세인들 익명성, 고유성을 잃어버린 거. 니은은 타자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묻혀 살아가는 거야. 니은은 다른 사람과 단절이 아니고 평가하는 거니까 관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익명성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익명성의 삶이고 주체성으로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다. 타자는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으면 타자가 나의 죽음을 평가하는 거고 타자가 죽으면 내가 평가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다음 기억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니은은 자신의 삶을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 이건 맞았죠. 왜냐하면 샤르트는 기대, 전망, 희망 막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나의 샤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 자, 보세요. 샤르트르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샤르트르는 죽음 생각하지 말라 했지.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 봐봐. 주관적인 거 아닌데 누가 샤르트르는 됐어? 이거 읽으면서 알아야지. 전자의 경우 전자는 누구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후자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는 자신이 태도에 따라서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가지의 내용이 좀 달라. 알았니?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샤르트르 맞지 그지? 샤르트르 얘기 맞잖아.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죽음은 삶과 분리된 거니까 샤르트르는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죽음을 통해서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샤르트르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샤르트르가 야스퍼스한테 한 말이라고 보긴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2번.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 누구야? 샤르트르. 근데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의미를 판단한 건 누구야? 이거 봐. 죽음의 의미를 판단한 건 야스퍼스잖아. 선생님 얘기 알아듣겠어? 야스퍼스는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판단할 수 있대. 근데 샤르트르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랬잖아. 알았니?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나와 상관없는 게 죽음이고 우연한 사실이니까 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야스퍼스한테 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한대. 자신의 죽음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랬지. 누가 해주는 건데? 타자가 해주는 거라 했잖아. 자, 4번.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이것도 샤르트르 얘기 맞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으로 살아가지.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요. 나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인간은 각자 기대에 따라 뭔가의 의미를 부여한대.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만 해석한다. 아니죠. 자기가 죽음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샤르트르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샤르트르가 말한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우연히 온 사실이고요. 삶하고 죽음은 이건 분리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누가 죽음의 의미를 판단했는데? 야스퍼스가. 그러니까 야스퍼스를 비판하는 말이 적당하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좀 어렵다. 다음 학생이 작성한 일기다. 하이데거와 샤르트르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보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자, 최선의 삶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대. 이 주인공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야? 하이데거. 맞잖아.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본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 이게 비본래적 삶이라고. 자,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이 무엇인지 살아봐야 되겠어.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게 실존이야, 실존. 진지하게.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 줄 테니, 누구 떠올라? 샤르트르.
뭐 타자가 나의 삶을 평가해. 내가 죽은 다음에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어. 그리고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면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거 다시 하이데거로 갔네. 이 내용 중에 하이데거하고 샤르트르의 내용을 꼬집어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 1번. 하이데거는 내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현 존재가, 이건 나야, 그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봤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현 존재는 비본래적 삶을 살아간 거잖아. 맞았고요. 2번.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무심코 한 거,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돌아본다는 게 반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았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샤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기억해줘. 타자에 대한 평가, 재구성이라고 얘기하겠군. 맞지? 하이데거와 샤르트르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에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것도 맞았잖아. 하이데거와 샤르트르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뭐야, 샤르트르는 아니지. 하이데거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겠니?